집값이 하락한다고 뉴스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는 지금, 과연 내 집 마련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저는 내 집은 꼭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금은 내 돈을 잃지 않고 집주인에게 빌려줬다가 2년이 지나면 돌려받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돌려받는 만큼 2년 도래 시점 주변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적어도 한 채는 내 명의의 집을 만들어 공급에 따른 변동성을 방어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상황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세난이 심각할 때입니다. 이 경우 전세 만기가 다가올수록 걱정되는 상황에서 제 명의의 소형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의 전세금이 갱신 과정에서 올라서 거주 아파트 전세금에 실제 올려줘야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 중인 집 전세금은 1.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거주 전세집은 1.8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었을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전세금은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돈이 부족하여 32평 매수는 못하나 전세 사는 사례입니다. 내 돈으로는 24평밖에 못 살지만 32평에 살아야 하는 경우 24평을 매수하고 전세를 맞춘 뒤 남은 돈으로 32평 전세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통상 24평이 32평 대비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 상승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으로, 저의 경우에도 2013년 24평 전세로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39평에 계속 전세를 살고 있으니 전혀 불가능하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전세가 발생하는 하락기에서는 리스크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소유 중인 집의 전세가 하락해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전세가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여유재원이 생겨 보증금 반환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소형 평형이 전세금은 덜 떨어져서 방어에 유리하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은 소형으로 수요가 두터운 곳에 마련하고 나는 실제 거주하기 적당한 규모의 집에서 전세로 사는 게 제가 해온 내 집 마련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을 사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단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정하기. 신용대출을 끼던 현금으로 지불하던 어쨌든 내가 집을 사기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신용대출만 가용자금에 넣으셔야 합니다. 집 구매 시 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없고 직접 입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단계, 돈에 맞는 지역 검색하기.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의 조건 검색을 하셔서 광역시 이상급의 도시에서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급 이하의 경우 작은 입주 물량에도 전세 가격이 휘청거리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3단계, 세부 물건 검색하기. 네이버 부동산 검색 시 매매가, 범위와 평형대를 조건에 넣으시고 검색하면 상대적으로 매물수가 적게 나타나니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손품이 많이 드는데 일단 네이버 뉴스 등에서 해당 지역 입주 물량으로 사전에 검색을 좀 해서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검색 시간이 줄어듭니다. 4단계, 입주 물량을 분석하기. 그렇게 정해지면 그 도시에 대한 입주 물량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지인 등을 통하여 입주 물량 분석 및 산업인력 분석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그 지역으로 순유입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5단계, 임장할 아파트 선택하기. 분석이 끝났다면 그 도시에서 생활구역 단위로 나누고 순위를 매겨보고 그중 제일 좋은 동네를 선택합니다. 통상 이것은 호갱노노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위치해놓고 왕관이 표시된 곳이 그 동네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간의 왜곡은 있을 수 있으니 왕관 3개 정도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남들 눈에 좋아야 팔 때도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진흙 속에 진주를 찾으려 하면 진흙을 살 수도 있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6단계, 부동산 임장하기.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사전 전화 통해 방문을 예약하셔서 부동산 초보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중개사님의 브리핑을 일단 쭉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간혹 중개사님들 중 집에 우환이 있거나 당일 좀 이상한 손님으로 저기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개의치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가면 되니까요. 부동산에 나오시면 현장 임장을 통해 차량, 보행자 등 흔히 우리가 살면서 살기 좋다 느끼는 요소들에 대해 비교 우위 평가를 12개 정도 틈틈이 해보시면 판단이 서고 매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대상 아파트 선택 및 금매 잡기. 최대한 많이 둘러보고 3개 정도 단지를 선택하고 부동산의 매수 의지를 강력히 보이시고 대기하시다가 급매물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잔금까지 대출 등 최악 조건에서도 투자할 여력이 되게끔 매수 목표 금액을 정하셔야 나중에 계약서 쓰고 중도금, 잔금, 전세 맞추기 등에서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단계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경우 내 집 마련에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단한 꿀팁은 없습니다. 결국 그냥 시간을 갈아 넣으라는 말과 똑같지요. 어쨌든 저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정도 갈아타기를 했고 23평 복도식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준신축 39평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초보 투자자의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